문변의 시선 문우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인데 스토킹, 교제폭력 같은 중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청이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스토킹이다, 교제폭력이다 이런 범죄가 왜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피해가 너무 심하고요. 오늘도 전 연인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중형 선고하는 판결 선고됐었거든요. 예.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사실은 뉴스에 이제 아주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5월 달에는 한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자친구한테 납치돼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한 6년에 걸쳐서 폭행이나 갈취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교제관계를 지속한 걸로 나중에 밝혀졌고요. 네. 작년 9월, 올해 2월 그리고 3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고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모두 다 제출을 했지만 적절한 대처를 이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됐거든요. 네. 그 6월에 있었던 사건도 집착하는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하니 보일러 배관을 타고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서 사건이 발생했고 7월에 있었던 사건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대낮에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예. 부분들의 피해가 왜 끊이지 않는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다 과거에 교제한 사이다라는 거고 사고 발생할 때 갑자기 막 폭력이 있거나 이러진 않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성향들이 보였겠죠. 그런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토킹이라든지 교제폭력 같은 범죄들은 좀 전조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관계를 지속하면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알고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분리를 한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범행의 좀 특수성상 교제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가도 신고를 철회하고 네. 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필요 없다, 괜찮아졌다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계속 연인의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는데 경찰 대응 방식이라든가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듯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은 6년 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네. 경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고소 의견 보충 의견서를 낸다든지 녹취록을 몇십 페이지 분량을 만들어서 낸다든지 했는데도 아주 단순한 조치만이 취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마지막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자라는 결정은 됐는데 담당자가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일이 연기되는 사이에 결국에는 사건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처, 수사기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의 대처가 아쉽다라는 점이 또 있었고 예. 또 이 교제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인식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귀던 사이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싸우는 중에 그냥 홧김에 신고했겠거니 이렇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다음에 화해했다고 하면 곧바로 그냥 철수해버리는 네. 이런 식의 대응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아쉽다라고 꼽는 점은 신고를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이 분리 조치 같은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죠. 요즘 들어서 교제
폭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쭉 있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표면화되다 보니 이게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집안일이다라고 좀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예. 교제폭력 같은 경우도 그런 수순으로 지금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변화는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찰청이 이 교제폭력을 비롯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교제폭력이라는 건 일단 뭘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제 폭력이잖아요. 일단 교제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제하고 있거나 예전에 교제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관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썸 타는 관계다 하는 그런 관계도 여기에 포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 사이에서 언어적, 정서적, 뭐 경제적 성적인 피해는 물론이고요. 이런 일체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을 교제 폭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 발표가 일단은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성을 비롯한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대상에 대한 범죄에 어떻게 강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제하에 발표가 됐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장기간 계획인데요. 예. 뭐 디지털 성범죄나 가정폭력, 뭐 성희롱, 데이트 폭력 이런 같은 이런 그 폭력 범죄를 좀 예방을 하고 적절히 대응하자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강화가 됩니까? 이번 계획에서 관계성 범죄, 관계 기반 범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얘는 들으면 좀 뭔가 떠오르는 범죄 유형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교제폭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토킹. 네.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관계 기반 범죄라고 포섭을 시켜 놓고 이 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금방 말씀드린 범죄 중에서 교제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현재 약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법률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조금 심각해질 것 같은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뭐 피해자를 쉼터 같은 곳에 머물게 할 수도 있고 뭐 가해자를 좀 어디에 쉽게 말해서 가둔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도 가능한데요. 교제폭력은 이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싶어도 경찰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영역인 스토킹, 가정폭력에 있는 규정을 좀 넓게 해석하겠다. 그래서 이 규정을 교제폭력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어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이게 24시간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무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스토킹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토킹 성립 기준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스토킹은 무엇을 스토킹이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일단은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네. 거부했는데도 계속 접근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래서 이런 접근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런 때 이것을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이제 교제 폭력이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를 보면 사실은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에 반한 접근인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교제를 지속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웠거나 불안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판단하기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도 어떤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다.
라고 하면 이 피해자가 우리가 사귀는 것엔 동의하지만 사귀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에 반한 접근이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 범행 이후에 계속 사귀는 관계를 유지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으면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만약에 여기 스토킹 해당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스토킹에 해당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에게 그만하세요라고 경찰이 이제 일단 경고를 하신 다음에 예.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가 있고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핸드폰이나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서도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가 있죠. 예.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고요. 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구속을 검토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 가능한가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조금 전에 스토킹에 해당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교제폭력에는 근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스토킹에 준해서 보기로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착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계획 입장이라서요. 최초 범죄라도 계속해서 할 걸로 우려된다. 기존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러면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재범 위험이 인정된다고 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이 유치하는 등으로 접근을 사전 차단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경호 조치도 할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 지급도 하던데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스마트워치 지급은 지금도 일정 피해자에게는 하고 있는 조치이기는 한데 이번 계획에서 조금 더 강화된 면은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밀집 지역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성능을 조금 강화해서 같은 건물 내에서 층수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하고요. 현재 수도권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위험 피해자가 있거든요. 가해자가 흉기를 이용한 가해자이거나 영장을 신청할 만큼 중대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민간 경호원 2명이 하루에 10시간 한 2주 동안 밀착 경호해주는 보호 절차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네. 실무를 처리하는 법률 전문가이시잖아요. 이번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일정 부분 그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거든요. 예.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이제는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리를 하고 가해자를 예를 들면 유치한다든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민간 경호 사업이 사실 얼마나 많은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것도 더 좋아지겠죠. 실무적으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사전 변호사를 선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미 신고가 접수돼서 수사 재판 중이라고 하면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그 변호사를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내가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막막하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민사, 가사, 형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좀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단체에 대해서도 내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신청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게 한 번이라도 나왔다 이런 모습이 그러면 더 이상 만나지 마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